서울제 풀릴 것 같나요? 풀렸다 하면 그날 아수라장이 될 네, 겁니다. 좀 오를 것 같아요. 지금 만약에 예를 들어 2천 낸다 그러면 서울제 풀릴 것 같나요? 일부 풀릴 것 같지 않아요? 일부. 외곽. 근데 그 입지에 대한 게 어떤 식으로 변할지 좀 분위기가. 지금 이제 뭐 카더라가 난무하고 있는데 사실은 나올 때까지는 알 수 없고 일단은 뭐 논의된 바 없다라고 하는 걸로 봐서 신빙성은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정해진 패턴이지.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상태에서 토허제 여부를 해지가 될지 안 될지를 예상을 해서 투자를 하는 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본질에 좀 집중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아닐까 싶습니다. 그래서 같은 돈을 가지고 어디를 살까, 규제인가 비규제인가에 따라서 어떤 상품을 나눠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의 본질이 가장 좋은가에 좀 집중해야 되는 그런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. 네. 난 이제 여기서 이제 제일 약간 애매할 수 있는 게 예를 들어서 서대문구가 풀린다. 그럼 서대문구가 풀리면 그 안에서 대장이 있잖아. 그럼 딱 떠오르는 데가 있잖아요. 너무 좋지 않아요, 그러면? 다시 못 뺄 것 같아. 그게 아니 좀 희망적인 얘기를 해주세요. 가겐 세일이 열리면 왜 그러냐면 뭐 입지적인 측면에서는 좋죠. 너무 좋죠. 아니 서대문 동대문구 막 벌써 이미 논의가 되고 있어. 이제 그 공부하시는 분들 사이에서 막 만약에 열린다라고 하면 뭐 노도관 금강구 당연히 뭐 열리고 이제 서대문 뭐 동대문 이런 뭐 후보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동대문은 좀 안 풀릴 것 같고 만약에 풀린다 하더라도 막 서대문이 예를 들어 풀린다라고 한다면 서대문 너무 좋죠. 그런데 서대문의 대장 단지들, 뭐 이편현상, 신촌, 프로지오, 힐스테이트 이런 곳들 굉장히 빠르게 효과가 올라. 우리가 2월달에 잠삼대청 토지거래 허가구역 잠깐 풀었잖아요. 한 달 풀었잖아요. 아마 그런 분위기를 할 겁니다. 아니 내가 그래서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 수강생분들도 마찬가지인데 특히 지금 가장 지금 좀 몸이 달아올랐다고 해야 되나? 그런 분들이 지금 지방에 계시단 말이야. 예를 들어서 내가 지방에 실거주 하고 있는데 뭐 지방에 좋은 거 가지고 있어. 근데 서울에 하나를 좀 해두고 싶은데 토호제 때문에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. 물론 이제 뭐 어떻게 풀릴지 어느 지역에 풀릴지는 아직 아무도 모르지만 3종 세트로 묶었으니까 만약에 3종 세트로 풀린다고 가정을 한다면 세금에 있어서는 뭐 토호제는 잘 모르겠고 근데 만약에 조정대상 비조정으로 풀려버리면은 그냥 사두기만 해도 보유만 해도 비과세가 돼버리거든요. 풀렸다 하면 그날 아주 난리 날 거예요. 그러니까 내 말이 그 말. 아수라장이 될 겁니다. 근데 만약에 지방분들이 사고 싶다라고 하면 그날 와야 돼요. 그렇죠. 그래도 뭐 아수라장이 되든 말든 사실 그날을 잡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? 5일장 열렸던 것처럼 그날 바로 와서 근데 물건 자체도 아마도 안 나오지 않을까. 그래서 이런 걸 좀 미리 준비하고 약간 대비를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. 그렇게 본다면 약간 좀 애매해진 게 약간 좀 섣부른 물론 예측일 수는 있는데 우리가 10.15 대책 나오고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뭐 그 전후로 해가지고 막 벌써 일부 비규제에서 막 풍선 효과가 났잖아. 굴이 13억이다. 그러니까. 대장 단지가요? 근데 만약에 그 돈에 내가 조금 더 보태서 만약에 서대문을 살 수 있다. 그럼 약간 이게 이제 달라져 버리잖아. 그렇죠. 달라져 버리잖아. 그러니까 그분들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정책에 따라서 내가 한 것이 잘한 선택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. 항상 그래서 부동산 명언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. 그렇지만 뭐 좋은 입지는 변하지 않다고 좀 생각합니다. 그래서 토허가 만약에 풀린다라고 한다면 지방분들에게 기회의 장이 또 되지 않을까. 관련해서 사야지. 갭 끼고 살 수 있으니까. 저 배를 잡고 싶어요. 네, 도와주세요. 네.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? 내년도 많이 변할 것 같아요. 어떤 게 변할까요? 일단은 세금 관련해서는 이제 세제 개편 아마 분명히 좀 세게 나올 것 같아서 뭐 단순히 규제 막 위주로 수요 억제로 나오진 않을 것 같고 물론 일부 있겠지만 전반적인 좀 내용이 많이 변할 것 같아요. 일단은 자금 조달 계획서는 아마도 좀 양식이 바뀔 것 같습니다. 훨씬 더 세부적으로. 예를 들어서 내가 자기 자금에서 증여 상속이면은 과거에는 증여 상속 얼마 받았다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이제 신고 여부가 들어가거든요. 그럼 당연히 신고했다고 적을 건데 이제 약간 도둑이 재발저린다고 좀 거기에 대해서 하면서 약간 스스로 좀 약간 부담 갖게끔 대출 같은 거 말씀해 주셨지만 좀 세분화돼서 사업자 대출도 따로 하고 해외에서 받은 금융기관에서 대출 따로 하고 외국인들 막 매수하는 거 있으니까 그리고 거기에 약간 좀 나는 유치하다고 생각하는데 금융기관명을 적으래. 뭐 우리은행, 신한은행 하는 거 이게 좀 약간 좀 뭐라 해야 될까? 그게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모르겠어요. 근데 이제 좀 1차 검증하는 곳에서 약간 좀 확실하게 좀 편하게 알기 쉽게 하기 위한 행정 편의를 좀 더 있는 게 아닌가.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금융거래기관명을 대출은 적는 게 맞다고 봐요.
왜냐면은 이제 우리 고객들 입장에서는 사고 나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,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채나 또는 이제 좀 위험한 대출들도 사실은 이제 대출 규제가 너무 심하다 보면 나오게 되거든요. 그런 거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잘못 활용하게 되면 낭패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금융거래 확인서라든지 부채 확인서가 확실히 발급되는 그런 감사가 이제 정확하게 잘 이루어지는 그런 금융기관에서 받아서 자금 조달 계획서까지 이루어지는 게 맞다고 보기 때문에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진 않나. 근데 조금 지나친 면이 사실은 너무 많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. 나중에 너희 집 숟가락 몇 개는지가 나올 거예요. 그 정도로. 나중에 농담. 어쨌든 뭐 이제 그런 게 이제 좀 약간 좀 큰 틀에서 하나 있을 것 같고, 그리고 이제 저희 이제 우리 수강생분들 질문 같은 거 보면은 지금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것 중에 이제 보유세. 그래서 보유세 좀 오를 것 같아요. 얼마나 오를까요? 집값이 일단 올랐으니까. 그래서 최소한 집값 오른 것만큼은, 그래서 최소한 30% 40%. 지금 만약 예를 들어 2천 낸다. 그러면 얼마 정도 같은? 뭐 러프하게 3천. 왜냐면 집값이 올랐잖아요. 이게 그 자체가 이미 한 20-30% 올리는 효과가 있는데, 거기에 플러스로 이제 정부 규제가 혹시라도 들어가면 이제 더 오르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정부도 지금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뭐 딱히 얘기는 안 하고 있는데, 우리 15 대책에서 나온 것처럼 세제 합리화 그 부분이 아마 내년 상반기에 나올 것 같아요. 그래서 그거 보고 좀 새 판을 짜야 되지 않을까. 여러분들 입장에서 약간 우려와 약간의 기대. 사실 양도세 중과 같은 경우는 너무 심하거든요. 너무 심하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단순히 과거 정부에서 했던 것처럼 1년 연장 이런 거 말고, 야 그럼 정말 양도세 개편 한번 다시 해보자. 뭐 이런 식으로 약간의 기대, 약간 이런 것도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. 내 집 마련은 걱정 마. 세금 낼까 물지 마. 대출 안 나올까 두려워 마. 우리가 도와줄게 이때세. 입지 세금 대출 아무리 공부해도 어려워. 비싼 돈 내고 뜯어 기어간 나 이젠 혼자 슬퍼하지 마. 우리가 있잖아 이때세. 입지에 헐헐헐 대출에 풀팔 세금에 제네시스 박 이제 걱정 마. 우리가 도와줄게 이때세.